계속 이렇게 보세요. 의견 다툼이 생기죠. 그때 그 순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래 그전에는 안 그랬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시공 초월하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게 바로 공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공에 의거한 지혜가 있어요. 반야경은 내장불교를 해가지고 이 모든 오는 장서의 불교에서의 기본 철학의 공입니다. 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유무를 초월한 견해예요. 유무는 있다 없다죠. 있다 없다는 결국 알기 쉽게 우리 생활 논리로 보면 좋고 나쁜 거예요. 유무는 무슨 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유무를 설정하지만, 그러면 좋고 나쁘다는 것을 놓을 때 결국은 보세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사물을 고정적, 실체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밑에 써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아픈 걸 빨리 낫고 싶죠. 문제 해결하려 애를 쓰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는 시간 공간을 만남에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초월할 수 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시점에서는 이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그대로 놔보자.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실체를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식이 거짓말했어요. 문제죠. 근데 자식이 거짓말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에 고집합니다. 고정 잡으래요. 문제, 거짓말 하루 종일 꼽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시간 공간이 맞아서. 근데 거짓말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이지. 저기 누구의 어쩌다 한 번 오는 그 배는 연안부두의 노래 있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 번 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막 문제 삼는 거야. 근데 또 보세요. 그 공은 실체, 아니 그 문제는 실체시하지 않아요. 왜? 실제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만든 것은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알기 쉬워요. 자식에게 오늘 3시간 공부해라 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그래서 나갔다 와보니까 딸이 3시간 공부하지 않고 2시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딸이 거짓말 했어요. 2시간밖에 공부하지 않았는데 3시간 공부했다고.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았어요. 너 왜 거짓말하니?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 텐데. 그런 경우 있죠. 응?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죠. 그러면 딸이 뭐합니까?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엄마가 실망할까봐. 슬퍼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결국 보세요. 거짓말을 하게 한 그런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엄마가 제공했죠. 자식의 그 상태를 보면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면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순간 이 순간만 딱 보지 않거든. 그 전부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전부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내가 이 아이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2시간만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 욕심에 3시간을 했구나. 3시간이 실체시한 거지. 그게 엄마의 욕심이죠.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식의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 이 공이라는 건 결국 내 잣대를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죠. 상대 잣대를 또 조금 유동성 있게 보라는 거죠. 나를 보고 상대를 보고 그렇게 여유적으로 유동성 있게 사물을 볼 수 있었을 때 공이라는 것이 실천적으로 나와서 상대의 관계가 좋아져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럼 그때 어떻게 됐어요? 네 덕분에 내가 엄마가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알았어. 그럼 2시간만 해 내일은. 그러면 딸이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 알았어. 내일 내가 2시간 반 할게. 모릅니다. 이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게 바로 공의 철학이에요. 공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거지. 고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지. 그렇죠? 사물에는 잣대가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죠. 된장찌개에다가 김치 먹으면 맛있어.
애들은 패스트푸드야. 너 그 몸 나빠져. 패스트푸드 먹지 마. 통닭 먹으면 그게 얼마나 무슨 기름 안 좋고, 너 얼마나 혈관이 안 좋아지는데, 야, 그 건강 몸 상처, 상해. 된장찌개에다 그 야채 먹어. 자기는 똑같은 나이 때 더 많이 먹어놓고. 그죠? 그리고 통닭 일주일 동안 뭘 해봐요. 죽어도 못 먹어요. 이틀 먹으면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공예 철학의 같은 기본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물에 잘 때는 그 고무줄 잘 때라는 거. 형평성이 없다는 거. 그 때문에 나의 잣대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의 잣대를 좀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공예예요. 써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옛날에 어떤 그 보살님이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하면은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한대죠. 왜요? 하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뺀질뺀질해서 죽겠어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럴 때 꼭 지 아빠 닮았어요. 죽겠습니다. 왜 말 안 듣습니까? 하니까 애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9살이요. 그럼 보살님 몇 살이에요? 저 34이요. 그럽니다. 여자 나이 묻기 어렵지만. 근데 34살, 9살 이게 상대 관계가 되니까 엄마와 자식이 교류가 안 돼요. 자식이 9살이면 엄마도 9살, 시공을 초래해야 됩니다. 그죠? 9살인 엄마가 9살인 자식을 보고 관계해야 돼요. 왜? 부모와 자식은 동시 탄생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부모가 탄생하고 자식이 탄생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진실한 부모예요. 34살의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4살 부모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보거든. 시공을 초월한다는 건 절대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가식적인 부모는 뭐겠어요? 내가 엄마니까, 너 자식이니까 내 생각대로 들어. 내 입장 생각하고 네 알아서 해. 네 멋대로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이름만의 부모예요. 나는 뭐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뭐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런 신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분이 이런 말 하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 저변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그 저변에 숨어있는 마음을 꺼내주는 게 제 역할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현상에 걸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또 잘난 척 주장하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보고 있고 어떨 때 얘기해줘요. 근데 대부분 얘기해주면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엔 그러죠. 그분이 갖고 있는 걸 조금 더 내가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좋은 연이 돼주는 거. 원래 교육이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스스로 꺼내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꺼낼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이렇게 안내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맞장구 쳐주는 거지. 그게 바로 앵무새흉내죠. 이게 상담자의 어떤 기법이라 할까, 묘법이라 할까, 어떤 그런 자비심이라 할까. 상대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좋은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쭉 보시면 쭉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시작이 반야경이라 합니다. 또 유마경이라는 학설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아란을 공경한 거예요. 스님들, 당신들만 위해 살지 말고 중생을 위해 사세요. 우리 중생은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었는데, 당신들은 부처님이 당신들에게 설법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불교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편협주의자죠. 그 때문에 늘 채식만 먹는 거예요. 채식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육식이 없는 그런 못 먹잖아요. 우리가 또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뭐예요? 음식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 또 고기에 있는 그 비타민 B야 뭐야? 그거는 채소에는 없거든. 그 때문에 스님들이 자주 아픈 거예요. 왜? 편식하니까. 이 머리도 편식이야, 삐딱해가지고. 또 뭐예요? 음식도 삐딱이야. 이게 먹고, 밥만 먹고. 그 때문에 결국 뭐야? 생각도 삐딱이야, 밥만 하고. 자기는 위대할지 모르지만,
그래 결국 보세요. 이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생활 방식을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서 그걸 활용하면 돼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대승도 소승에 입각해서 대승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소승도 좋고 대승도 좋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걸 택하느냐 하는 거는 자기 어떤 역량이고 자기 생각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남의 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진주 조개에 진주 핵을 넣어서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듯이 불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초가시당은 다시 한번 발심수행장 볼게요. 원효스님 말년에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원효스님. 이제 번역만 볼게요. 대개 3세 부처님은, 자, 3세, 우리가 부처님이 되죠? 자, 정멸궁을 장명하는 것은 오랫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행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필요 없어요. 스님들은 고행을 합니다. 식욕, 성욕을 버리고 모든 애욕을 다 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고행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어떤 걸 할래요? 욕심만 버리면 돼요. 아니, 욕심을 버리지 말고 욕심을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 욕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 요즘은 자식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식이 더 정보를, 더 지식이 많아요. 부모보다. 주식은 노땅들이에요. 구식이에요. 그죠? 자식한테 많이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자식 얘기 들어주는 게 부모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고향은 아시겠죠? 뭐 다른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무슨 뭐 고기 안 먹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잠 뭐 6시간 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 대신 자기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중생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불타는 집에서 유연한 것은 많은 세월 동안에 탐욕을 버리지 않은 거죠. 탐욕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이 과한 겁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잖아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탐욕은 자기가 말하는 것 제어 브레이크 거는 거고 자기 생각도 넘치거든요. 그게 뭐래요? 오버페이스예요. 그때 제동을 거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탐욕은 결국은 뭐예요?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가 이견을 제시하거든요. 다른 의견을 브레이크 걸게 해줍니다. 그게 아니야 합니다. 그때는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말 스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기 싫어도 더 가잖아. 탐욕 때문에. 이기려고. 그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상대가 뭘 원하는가? 내가 뭘 주장하고 있는가?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은 뭐예요? 탐욕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밥도 한 공기 먹을 거 8분만 먹자 하잖아요. 근데 또 한 공기 먹으면 어때요? 저녁에 반 공기 먹으면 되지. 그죠? 마음대로 사세요 하시고 마음대로.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가 하면 아무리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고 사물을,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을 볼 수 있는 거 보세요.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은 자기가 한 나쁜 것만 보죠. 근데 내성은 자기 안에 자기를 살펴보는 거는 자기 전체를 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지금 한번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천천히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설정을 하는 것이 내성이에요. 자기 전체를 보는 게 내성입니다. 불교는 내성이에요. 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반성하지 말라고요. 쓸데없이 자기 딜레마에 빠져요. 자기가 어때요? 혐오에 빠지잖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요거 때문에 내가 또 내일은 더 잘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할 필요 없어. 내일은 안 하면 되지 뭐. 오늘 했으니까. 맞죠? 답이 나왔죠. 근데 자꾸 뭐 후회하잖아. 후회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 없어 불교는. 왜 후회를 해? 쓸데없이. 그거야지만이 경험이 하나 생긴 건데.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행복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발판을 삼